没有票，是电子版的。啊，好的，谢谢。 Tickets， buy tickets， 啊，要买票。买了？这个你拿手机自助选的是吧？用手机就可以了，对，不用这个，用手机。用手机？你们听懂？你是中国的还是韩国的？韩国的。我买票了。对啊，你要把这个，你这个刷不了票。啊。 OK 了就可以了。好，谢谢。不好意思，没事没事。你韩国的说中文的好。谢谢。你好。你好。你什么？아,谢谢. 안녕하십니까. 남산사에서 꼬재비입니다. 하이난에서 셋째 날 남산사를 와봤고요. 남산사 입구. 자, 여기 보면 지금 불이라고 되어 있죠. 사찰 앞에 가면 불이문 또는 해탈문이라고 있거든요. 이 대웅전 본당에 가기 전에 마지막 문입니다. 이게 불이문. 보이죠? 불이. 대웅전이나 본당에 가는 마지막 관문인데 이 문을 카트 타라고 돌아오는 불이문을 왜 불이문이냐고 부르냐면 불가의 가르침 진리는 곧 하나다. 그래서 불이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문을 갖다가 본당 입구 마지막에 세운 것은 진리의 문을 통과해야지만 부처님의 세계로 불국 정토로 갈 수 있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죠. 아따, 역시 중국은 사찰도 저렇게 막 용이 기가 안고 있고 역시 의리의리합니다. 저기 보이시는 관음 또는 관세음 보살이라고 하죠. 와, 진짜 크다. 해상 관음상. 저 관음에 대해서는 저 앞에 가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여기서는 살짝 예담을 풀어보자면 이 남해사 앞에 그 해상 관음을 설립하기로 했던 총괄 기획하신 분이 짱후에라는 분인데 해상 관음을 만드신 지 4년 후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관세음 보살 또 인근에 있는 호수가 있는데 거기에 빠져 계신 걸 수차라든 직원이 보안 요원이 보고 공안에 신고를 했대요. 공안에 신고를 한 내용이 지금 이 호수에 사람이 하나 빠져 있는데 총괄 책임자이신 장회 그분이신 것 같다. 관음을 세우신 분이 돌아가신 거죠. 4년 만에 이걸 다 완성해 놓으시고. 그래서 공안이 이 사연을 조사해 보니까 뭐 술을 드신 것도 아니고 무슨 타살 흔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결국 끝까지 사인을 찾아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날 이 돌아가신 그날 행적을 찾아보니까 원래 전담하는 그냥 기사가 있었는데 그날 타이어가 펑크가 나는 바람에 기사가 대표님 죄송하지만 지금 차가 펑크가 났습니다. 그럼 짱회라는 이분이 그래 괜찮아 그럼 나 전동차 있으니까 내가 알아서 타고 갈게 이렇게 하셨는데 다음날 보니까 물에 빠져서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결국 사인은 바뀌지 못했던 것 같고요. 딱히 이분이 뭐 자살할 이유도 없었고 타살한 적도 없고 사건은 결국 미궁속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하는 이야기는 속설은 그분이 이 관세음보살 관음상을 세우셨으니까 관음께서 장회를 품고 데려가셨다. 민간에는 이렇게 설이 떠도는 거죠. 좋은 곳으로 데리고 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와 진짜 이쁘다. 해상 관음 앞으로 다가가고 있으니까 관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관음의 높이는 108m입니다. 왜 108m면 대충 눈치 진짜 되시죠? 불교에서 말하는 108번뇌 108번뇌를 상징하는 의미에서 108m의 높이로 만들었고요. 정면에서 보기에는 지금 딱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 저 관음은 삼면불입니다. 삼면. 이쪽, 저쪽, 이쪽 이렇게 세 곳으로 보고 있죠. 각각 다른 면으로. 와, 어마어마하게 크다. 해상에 인공으로 작은 섬을 만들고 그 위에 관음을 모셨기 때문에 요 넘어가는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 길이는 또 208m입니다. 어마어마한 스케일이죠, 진짜. 뭘 해도 절대 작게는 안 만든다.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대국입니다, 대국. 달팽이 봐, 달팽이도 크다, 이 대국 달팽이. 저기 관음상 아래쪽에 발끝 보면 점처럼 막 움직이는 것도 사람이거든요. 사람이 저렇게 점처럼 개미처럼 보이니까 저게 얼마나 큰지 감이 좀 잡히네요. 그냥 이렇게 봐서는 크네 이런데 사람도 움직이는 거 보니까 남해 해상 관음께서는 삼면으로 된 이쪽에 보면 살짝 오른쪽 얼굴이 보이거든요. 삼면으로 된 관음이신데 정면에 보이는 저 경전을 들고 계신 저 관음은 지혜를 상징하는 관음이고요. 그리고 양쪽으로는 한쪽 면은 염주를 들고 있고
다른 한쪽 면은 연꽃을 들고 있습니다. 연꽃을 들고 계신 관음상은 평화를 상징하고요. 염주를 갖고 계신 관음상은 자비를 상징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음상 아래쪽에 가면 많은 분들이 관음상 관음께 소원을 빌고 하는데 각각 3면이니까 각 면에 맞게 소원을 빌어야 된다 하거든요. 한쪽 면에 한 가지씩만. 예를 들어서 자녀의 학업 성취, 대학 합격 이런 걸 기원한다 그러면 정면에 계신 경전을 들고 계신 저 지혜를 상징하는 관음에게 그 소원을 빌어야 되겠죠. 학업 성취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각 면에 맞게 한쪽 면에만 한 가지 소원씩 빌어야 된다고 합니다. 옥, 중국인들은 옥을 참 좋아합니다. 옥, 수정, 그리고 비치 알죠? 비치. 중국 사람들은 베이추웨이라고 그러는데 환장합니다. 아주. 잔뜩 몇 개 있는데 한 번씩 차고 중국 오면은 사람들 깜짝 놀라거든요. 이거 샀냐면서. 제가 보기엔 그냥 돌인데 누가 선물 받았으면 그쪽인데 이거 한 알에 중국 돈으로 2,000원, 3,000원 그러니까 뭐 40만원, 50만원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 보석 이런 것도 사람 잘 만나야지 그 값어치를 하는 거지. 그게 하필 제 손에 들어갖고 지금 집에 쓰고 있어요. 저쪽이 필리핀이래요. 이쪽 삼면 관이 보고 있는 쪽이 필리핀, 이쪽에 보고 있는 건 말레이시아. 와, 크다. 진짜 막 와, 얼마나 크네. 발 밑에 사람들 보이죠? 와, 남산에 있는 바다 위에 있는 관음, 이런 뜻으로 난산 하이산 관인. 다른 말로 이 관음을 해수 관음이라고 부르더라고. 남해 바다에 계신다고. 물론 관음을 여기다 모신 이유는 굉장히 많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중국 불교 행전에 보면 저 관음께서 속세의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12가지 큰 소원을 빌었다고 하거든요. 그 중에 두 번째 소원이 관음께서 남해에 기거하면서 중생들을 보살피고 싶다 이런 소원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쪽에 모신 이유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뒤에 보면 남산의 형상이 중국어로는 아오라고 하는데 아주 큰 거북이 또는 자라 이걸 나타내는 한자거든요. 이 남산의 형상이 큰 거북이 또는 자라라서 이 관음께서 타고 다니신 이동수단, 탈 것이 바로 그 큰 아오, 자라 또는 거북이랍니다. 관음께서 타는 동수단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다가 모셨다고 하더라고요. 찍으면 안 되네. 1층 법당을 못 찍게 해서 카메라 껐다가 지금 다시 켰거든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서 또 한참 걸어옵니다. 계단도 몇 개 올라왔고. 여기 보이죠? 입장권 가격이거든요. 방금 생각났어. 여기 관음상 높이가 108m라 했잖아요. 입장권 가격도 108원입니다. 재밌네. 다들 이렇게 관음상 발을 만지면서 행복과 뭐 평화 이런 것들을 기원하고 그런다 하더라고요. 아, 이게 금속 재질이네. 이쪽 면에 관음이 무슨 형상이지? 이쪽에 염주를 갖고 계신 자비를 상징하시는 관음이시고, 자비를 상징하는 염주를 갖고 계신 관음이 바라보고 있는 저곳, 저기 보이죠? 저기가 남산사입니다. 이쪽에 경전이구나. 정면에 봤을 때 경전을 들고 계신 관음이시고, 요쪽 면, 여기 보이죠? 여기 보이는 저 연꽃을 들고 계신 관음께서 평화를 상징하는 그런 관음이십니다. 저도 왔는 길에 커트하는 거니까 그래도 우리 가족도 건강하게 해주세요. 3면이니까 한쪽 면에 한 가지씩 보시는 분들은 한 곳에 한쪽 면에 관음한테만 이것저것 다 비시면 안 됩니다. 한쪽 면에 한 가지씩 소원만 빌어야 이루어진다 하니까 꼭 지켜야 됩니다. 관음상을 와서 봤으니까 남산사로 가볼게. 저기 보이는 남산사를 보러 가겠습니다. 삼보 일배하시네. 진짜 중국의 땅덩어리가 워낙 크니까 이런 거 한번 보러 올라가려면 진짜 큰 마음 먹고 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 전국 각지에서 오신 분들이 다 있거든요. 이 발음이 북방 쪽인지 남방 쪽인지 여기 감이 오거든요. 중국이 땅덩이 워낙 크고 하다 보니까
자국민들도 이런 곳에 한번 올라가려면 정말 손 꼽고 별거 별로야지 올 수 있는 거죠. 한국처럼 뭐 아침에 야 우리 서울에서 부산 한번 갈까? 이게 불가능한 얘기죠 이게. 이런 데 올라가려면 입장권도 사야 되고 뭐 타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저쪽에 동북 삼성, 길림, 연영 이쪽에 있는 사람이 여기 온다 그러면 비행기 아니면 고속철로 와야 되는데 그 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아무리 중국인들의 소득 수준이 많이 올라갔다고 하지만 제가 제 친구들이나 그 친구들의 지인들을 만나보면 거의 뭐 인민폐 4,000원에서 10,000원 이쪽에 다 포진되어 있거든요. 10,000원 이쪽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잘 없습니다. 10,000원이면 한국 돈으로 한 200만 원까지 되는데 그 정도 소득을 가진 사람이 거의 잘 없어요, 일반인들 중에. 그럼 얼마나 버느냐? 거의 4,000원에서 6,000원 사이 정도를 번다고 봐야 되는데 4,000원, 6,000원 해봐야 80만 원, 120만 원 요 구간이거든요. 그 정도의 소득이 있는데 세 식구가 비행기를 갖다가 인당 40, 50만 원 하는 비행기를 끊어서 여기까지 날아온다. 여기서 또 뭐 며칠 지내야 될 거 아닙니까? 굉장히 힘든 이야기입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제 벼라서 휴가철이나 방학이 되면 사람들을 미어 터지는 거죠. 대부분의 중국 관광지가 다 이런 식이거든요. 입구에서 메인 관광지까지 가는데 굉장히 멉니다. 한국 생각하고 입장에서 보고 나왔는데 1시간이면 되겠지. 택도 안 합니다. 택도 안 하는 이야기니까. 제가 지금 저 입구에 들어가지고 저 관음산까지 걸어가는데 한 20분 걸렸거든요. 택도 안 하는 이야기니까 혹시라도 계획 세우실 분들은 시간을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아니, 请问一下这边是南山寺吗？前面出去左边走。谢谢. 그래서 얼마나 걸어야 되지? 좋기 한 500m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안 보이잖아 지금 저리. 여기서 저까지 가도 한 200m 되지 않을까? 걷기 싫으면 저 카트를 타도 되는데 걷는 거 좋아합니다. 개 좋아하죠. 저런 카트 따에 쓸 돈은 없다. 걸어가면서 볼 수 있는 경치들이 얼마나 예쁜데 카트에다가 돈도 쓰고 경치도 놓치고 그런 멍청한 짓을 할 수 없습니다. 웃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다들 하이난에 오면 뭐 하십니까? 바닷가라서 좀 뭐 휴양이라든지 물놀이 이런 것들 오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하이난 와서 아직까지도 바닷가를 안 가봤습니다. 어제 그 어디냐 천혜해가 거기도 바닷가긴 하지만 거기는 물놀이 하는 데가 아니잖아. 그냥 경관지니까. 그럼 바닷가로 치면 안 되고 제가 말한 바닷가는 수상 레크레이션이 가능한 해수욕이 가능한 바다. 그 바다를 아직 안 가봤어요. 여기 현지인들은 땀을 안 흘려. 땀을. 더위에 좀 특화되어 있는 것 같아. 아무리 둘러봐도 땀 흘리는 건 저 하나입니다. 앞에 가시는 스님들 땀 전혀 안 흘리시고 저렇게 사진 찍고 있는 분들도 땀 안 흘리시고 나만 땀 흘리고 있어. 사람이 환경에 얼마나 잘 적응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이렇게 되니까 카트를 팔아먹을 수 있는 거지. 카트 팔아먹으려고 이렇게 멀리 만들었나 이거를? 그런 큰 그림인가? 빅픽처네 빅픽처. 아직도 안 보입니다 남산사. 이야 대단하다 대단해. 이거 도대체 야 진짜 멀다. 입구에서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진짜 대국입니다. 대국. 근데 나 잘못 왔나? 왜 나만 이쪽으로 가는 것 같지? 여기 경치 한번 보세요. 경치. 중국이 다른 지역하고 경치가 아예 다릅니다. 제가 이거 영상 찍어 놓고 업로드 시키면서 이거 중국이라고 제가 말씀 안 드리면 이거 중국인지 알겠습니까? 모를 것 같은데. 앞에 보이는 저기 남산사거든요. 남산사에 대해서 잠깐 좀 얘기를 해보자면 이 남산사는 이 뭐 오래된 고사차는 아니고요. 93년도인가 그때 또 남산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또 남산사를 건립한 이유는 중국 불교계에서 굉장히 제일 유명하신 분 중에 감진 스님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제가 양주편 있지 않습니까? 양주편에 제가 대명사 다녀왔었죠. 대명사에 가면 그 감진 스님의 좌상이 있거든요. 그것도 찍었지만 시간 관계에서 다 드러내갖고 그 내용은 없는데 감진 스님이 양주에 있는 대명사에서 출가하셨습니다. 그 감진 스님이 왜 유명한 분이냐면 감진 스님께서 일본에다가 불교를 전파해 주셨어요. 감진 스님께서 불교를 전파해 주기 이전에도 일본에도 불교가 이미 전파되어 있었지만 불교가 들어가긴 했지만 불교에서는 계율이라고 그러는데 계 수행하는 불자가 마땅히 지켜야 할 도덕적인 양심적인 기준 그리고 율 민하 시시에 꼭 지켜야만 하는 법이죠. 법. 그 계율을 공식적으로 전수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있는 불자들이 끊임없이 당대에 제일 유명했던 큰 스님이신 감진 스님에게 가르침을 계속 구하게 되죠. 계속 정중하게 거절하시다가 간절히 원하니까 계율을 전수해주러 불교를 전파해주러 일본으로 가시게 됐거든요. 잠시만요. 방금 요 상 주셨으니까 들어가기 전에 인사 좀 드리고 갈게요.
啊，那个。 아, 뜨거. 자, 인사도 드렸고 남산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본에서 감진 스님한테 계속 가르침을 구하니까 감진 스님께서 이제 큰 결단을 내리시고 그래 좋다, 계율을 전파해 주겠다 해서 제자들한테, 자 제자들아, 내가 일본에 가서 이 불법을 설파해야 되겠는데 누가 나랑 함께 하겠니? 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선뜻 나서는 제자가 없었답니다. 그럴 만도 한 게 그때 당시에 일본으로 가려면 배를 타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배를 타고 가려고 하면 당시의 항해 기술이라든지 선박의 수준이 지금처럼 이렇게 발달한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바다를 건너서 중국 상해 이쪽에서 배를 타고 저기 일본까지 가는 게 굉장히 긴 항해였고 굉장히 위험한 거였죠. 가다가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고 나니까 스님,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자초될 수 있고 죽을 수 있습니다. 너무 위험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감진 스님께서 부처님의 가르침, 불법을 전파하기 위해서 수행길에 오르는 것이고, 이 수행길에서 부처님의 뜻으로 죽음에 이르게 된다면 그 또한 값진 삶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자들 설득해서 같이 일본으로 불법을 전파하러 가게 됐다고 합니다. 총 한 6차례 정도 가셨다고 하고요. 나중에 이제 가르침을 다 하고 일본을 떠나서 고국으로 돌아 올라가셨는데 일본에 있는 제자들이 너무 간곡히 부탁해서 계속 머물러 주십시오 해서 일본 땅에서 일반에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감진 스님께서 총 6차례 정도 배를 타고 일본으로 넘어가시던 중에 한 번은 풍랑을 만나서 배가 표류하게 됐답니다. 표류하게 돼서 이곳 남해로 배가 표류해서 오게 됐고, 그래서 이곳에서 1년 반 동안 기거하시면서 남해에도 불법을 전파하게 됐다고 하고요. 그런 감진 스님의 큰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남해 정부가 이곳에다가 이 남해사를 설립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 절의 이름을 남산사라고 명명한 이유도, 물론 이 산의 이름이 남산이기 때문에 남산사이기도 하지만 이 감진 스님께서 불교를 수양을 하셨던 그 종파의 이름이 남산종이랍니다. 그래서 감진 스님이 남산종 출신이고 큰 스님이시기 때문에 남산사, 또한 절터를 정하고 이곳에 절을 짓자 이 터 또한 남산이라서 그래서 남산사로 명명했다고 합니다. 와, 경치 끝장나네. 지장절이 있네요. 지장보살을 본전으로 둔 법당이죠. 저쪽엔 관음전이 있고, 당연히 관음전이면 관음을 모시고 있겠죠. 관음 모시고 있네요. 중생을 보살피고 구원하신다는 관음보살, 관세모살이십니다. 와, 경치 진짜 어마어마하다. 남산사 관람을 마쳤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카트를 끼워 팔기 위해서 이렇게 넓게 만든 거야. 구리문에 들어왔죠. 이렇게 와서 1.5, 1.8, 이거면 2km잖아. 여기 갔다가 2km로 왔다가 다시 돌아갔으니까 3, 6, 900, 2km, 다시 1km 쭉, 이것도 한 2km로 넘어 보이죠. 3km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몇 킬로 걷다, 저기? 한 5, 6km 걸었다는 소리잖아, 이미 지금. 아니, 더 걸었겠다. 남산사를 들어갔다가 나왔으니까. 아, 대박이다. 자, 혹시 저처럼 여기를 자유관광으로 오신다, 카트 타십시오. 타는 게 맞습니다. 클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크고 넓을 줄은 몰랐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이난사냐, 해상관음상, 그리고 남산사 관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남해사냐 해상관음상에서 고채비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